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대략 3년 뒤인 2022년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올해 말 우선 개통을 예고했던 도담 안동 구간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면서 아울러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김준종 경북 인터넷방송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어떤지 전반적인 사업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참 그 우리 지역민 특히 문경, 영주, 안동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기대가 컸죠.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빨리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이게 완공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울과의 거리가 이제 그만큼 짧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핵심은 이제 우리 지역적인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충북 단양의 도담, 도담에서부터 해서 영천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구간의 공사의 이제 상황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도담에서 이제 안동에서 또 영천까지 이어지는 핵심은 두 가지 두 공정입니다. 두 공정인데 핵심은 도담에서 영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공정률은 현재 55%입니다. 55%. 그러니까 한 2, 3년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100%가 되는 것인데 원래 그 계획이 이제 이게 뭐 얘기가 좀 많았어요. 원래 2020년 올해냐, 2022년이었느냐. 그런데 전체적인 이 작업의 원래 계획을 놓고 보면 복선까지는 2022년 정도로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인 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좀 혼선이 있었는데 올해 2022년에 올해 이제 일부 개통이 예정된 것은 단선입니다. 단선이면은 복선일 경우에는 시간이 완전히 단축이 되지만은 원래대로의 단선으로 놓여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선로가 지금 이전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안동을 놓고 보면 임천각 앞에였던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그 철로가 이제 서쪽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단선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KTX와 같은 고속열차가 지금 못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쪽짜리 개통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데 시공 공기를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안동 영천 구간은 단선화로 계획이 됐다가 복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목받기도 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혼선이 생긴 게 처음부터 부지 보상을 단선으로만 했으면 뭐 혼란이 없었을 텐데 사실 부지 보상은 복선 전철화에 맞추어서 했었고 철로는 단선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성 쪽에서 그런 반발이 많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타당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 어떤 그 정치권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은 복선 전구간에 이제 복선화를 요구하게 됐었고 지금은 그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선화가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도담에서 청량리에서 안동까지는 복선 전철화로 해서 시속 250km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동에서 영천 구간이 단선화가 되니까 이 교행을 할 때 기다려야 되고 또 단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안전 운행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영천까지 다 복선화로 가자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가 올해 안에 도담 안동 구간이 우선 개통될 것이냐 이건데요. 세부 개통 계획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3단계로 좀 봐야 되는데 먼저 1단계는 충북 단양 도담에서 이제 안동까지 올해 연말까지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뭐 검수도 해야 되고 자재 검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차량들이 일단 차량 기지라든지 여러 가지는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20년 올해 연말까지 1단계로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러면 이제 그 영주역과 풍기역
이게 이제 역사들이 필요하잖아요. 역사들이 네. 이제 이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 2단계는 이제 내년에 이제 2021년 6월 정도로 예정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 도담과 안동, 충북 도담과 안동 구간에서는 이제 운행을 시작을 한다 네. 하는데 이 도담과 안동 구간은 운행을 시작을 하더라도 또 안동과 영천은 여전히 공사가 지속되겠죠. 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 3단계 이제 2021년 내년 이제 10월부터 예정되고 있는 것이 도담과 안동 구간의 이제 복선 전철 이제 종료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점에 역시도 도담과 안동 구간은 복선 전철이 진행이 된다 해도 네. 또 안동과 영천까지는 여전히 공사가 또 복선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전체로 놓고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도담 안동 구간의 경우 2020년 말이면 개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속철의 개통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 셈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착공이 2015년에 도담에서 영천 구간이 착공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도 뭐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한 2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완공이 되도록끔 처음에는 계획했다가 예산 확보 부분부터 늦어졌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늦어서 2020년 말까지는 개통이 되겠다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대한 어떤 그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광림 그 의원실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네. 이미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는 2021년 뭐 6월, 10월, 12월 이렇게 완공이 되겠다고 안동까지 이제 전철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혼선이 생겼냐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 변경되고 공기가 연장에 대한 부분에 한 2년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정확한 어떤 그 취재가 안 되고 이런 네. 부분들을 그냥 했었고 또 이것은 또 거꾸로 말하면 그럼 그 중간에 이런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중간 보고회 같은 경우를 네. 지역민들에게 했었으면 이 결과가 변경되는 결과들을 알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2020년 올해 말까지 전철화가 돼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1시간 22분 만에 올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네. 사실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고속철을 이용하게 되는 건 정확히 언제부터인 건가요? 2021년도 10월에 네. 6월경에 시험 운행을 해서 2021년 내년 10월이면 네. 전체 1시간 22분 만에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준고속철 운행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운행을 하겠다는 방침인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그 차량과 관련된 전문적인 얘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철도 차량은 예전에는 긴 차량 한 10개 정도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열차라고도 표현을 네. 하는데 10개 차량이면은 제일 앞과 끝에 있는 이 차량에서 이제 이 동력이 들어가서 이제 가기도 하고 뒤로 네. 가기도 하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준비되어 왔던 이제 이 완공에 대비해서 EMU라고 해서 Electronic Multiple Unit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동력 분산 이 차량 열차 네. 네. 해서 차량이 10개 있으면 10개 전체 다의 그 밑에 동력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열차가 이제 차량이 준비는 돼 있다고 해요. 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이 가지는 장점은 있죠. 네. 이 앞뒤 차량 두 개가 이제 밀고 당기는 이 기존의 동력 차량에 비해서 하부의 모든 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송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모든 차량에 뭐 화물이면 화물을 싣든지 여객이면 여객이 승객이 탈 수 있다든지 네. 그 합리성은 높아지고 또 그만큼 분담률도 수송의 분담률도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투입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지 핵심은 이 문제거든요. 네네. EMU라고 하는 250km를 낼 수 있는 이 차량이 현재의 철도공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투입은 불가하다. 불가하다. 네. 그래서
기존의 디젤 차량을 당분간 운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 EMU 250이라고 하는 차량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차량은 좀 열차 차량을 현대로타임에서 주로 다 대부분 다 만들거든요. 네. 이제 뒤에 좀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완공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그 원래 속도를 유지를 150km 정도 시속 150을 얘기하는데요. 그 속도로 운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얘기입니다. 네. 도담 안동 구간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이 사업이 임천각 복원과도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예, 좀 전에 그 얘기 드린 것처럼 2020년 올해 말에 그 복선화가 완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임천각 복원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임천각 복원에 대한 부분들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도 마냥 이렇게 그 시기를 늦출 수가 없거든요. 뭐 사업 예산을 써야 되는 기간도 있고. 네. 그래서 작년에 그 10월경에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동을 방문을 하면서 사실 임천각 복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진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올해 안동 역사가 올해 연말 전에 새로운 지어진 역사로 이전이 됩니다. 되고 그러면 임천각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존 선로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폐쇄되는 부분들을 새로운 공사 구간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특히 안동에 있는 이 시민들은 역사도 새로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새로 공사된 구간에서도 이렇게 열차가 다니니까 네.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속사정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사실은 2022년 말이 돼야지만 다 완공이 되는 부분을 특히 네. 이제 안동까지 구간은 내년 2021년 10월경이 돼야지만 이게 완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임천각 때문에 이게 늦어진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공기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임천각을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저쪽 부분을 새로운 신설된 구간을 공기를 이렇게 해서 좀 편리를 봐주겠다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철도 공사의 어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안동 역사가 이전되는 것도 맞고 네. 또 기존 선로가 임천각 앞에 있는 기존 선로가 폐쇄되는 것도 맞고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철이 되어서 전철화가 되어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 한 10월경 정도까지는 조금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하는 네. 게 정확한 어떤 그런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올해는 확보된 국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공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예산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산은 이제 올해 계획된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네. 먼저 수치로 보면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국비 예산을 이번 그 작년 연말에 그 의회 의결이 끝났잖아요. 이제 2020년도 예산 네. 부분에서 부분에서 경상북도가 SOC 사업과 같은 이 여러 가지 포함된 국비 예산은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19년보다도 한 12% 늘어난 4조 원대가 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했고, 근데 그 중에서 도로, 철도와 같은 이 SOC 인프라를 위한 이 예산도 뭐 전년에 비해서 한 15.7% 늘어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핵심으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이 4,98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경상북도는 또 이제 상반기 봄쯤에는 이제 보통 3, 4, 5월 정도에 상반기 봄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추가로 한 1,000억 정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가 더 확보되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공기가 방금 지금까지 쭉 얘기해오는 그 공기가 더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소식도 중간 점검해보자면 우선 중령터널 공사가 끝났고 영주의 경우는 막혔던 지하차도 역시 임시적이지만 개방이 됐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영주 이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중령 터널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일명 이게 뭐 또아리 터널이라고 해서 루프식 터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충북 단양에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풍기하고의 그 표교차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건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선으로 뚫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또아리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장대 터널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터널이 국내 철도 터널 중에서 7번째로 가장 길다고 합니다. 뭐 11.16km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굴착을 다 완료를 하고 철도 전차선과 궤도 부설까지 최종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풍기역에서 단양역 구간까지 이 15km로 이렇게 단축이 가능하대요. 단축이 되면은 시간도 옛날에는 한 30분 정도 걸릴 이것을 7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공이 됐고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영주 시내를 관통하는 어떤 이 철도 노선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하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 잘 아시겠습니다. 벨리나 웨딩홀에서 궁전 맨션까지의 지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돼서 12월 10월부터 임시 개통이 되었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높이가 3.5m 이상이 되는 차량은 아주까지는 이렇게 이제 우회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됐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거기 막혀 있던 그 지하철도 공사 구간을 원당로라든가 남산 육교 방면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갔을 때 어떤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개통 이후를 준비하는 토론 자리도 있었죠. 특히 이른바 빨대 효과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정식 개통이 늦어진 만큼 대비를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진행자께서 빨대 효과라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보통 이제 이러한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죠. 우리 지역에서도 큰 사업이지만 이러한 그 복선 전철화 또는 KTX가 개통된다든지 이런 큰 어떤 교통의 변화가 있을 때는 흔히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소위 말 낙수 효과라는 게 있고 또 빨대 효과라는 게 있는데 낙수 효과는 이런 이제 도로 교통이 좋아짐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오게 돼서 지역 경제도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낙수 효과가 있고 그럼 이제 지역에 이제 그 특산품이나 이런 판매도 이제 원활해지고 말이죠. 좀 더 좋아지고. 그럼 빨대 효과는 반대로 이제 빨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만큼 길이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면 이 안동의 사람분들도 나중에 이제 KTX 타고 한 시간 정도 서울을 가니까 병원 갈 일 있으면 서울을 가버린다든지 뭐 쇼핑할 일 있어서 서울을 간다든지 이렇게 소비재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려 나갈 효과가 있다. 맞죠? 이거는 그 역작용입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도 많은 토론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관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과제도 물론 있겠죠.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그 중고속철도는 2022년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어서 근데 여기에 따른 이 밑에 지금 그 지자체라든가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또 홍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연결되는 교통 입지 여건을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가장 호기인 어떤 이런 교통이 빨라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 그 낙수 효과도 있고 빨대 효과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들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미리 좀 대비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께서도요? 저는 뭐 핵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지면 전에 신설로가 깔리는 곳이 많거든요. 그럼 기존의 역사가 없어지는 역사가 많아집니다. 안동역도 마찬가지고 안동역도 이전하게 되죠. 그럼 이전하게 되고 없어질 그 역사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핵심이죠. 이건 뭐 안동만이 아니고 없어지는 다른 역사들, 지역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안동의 역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정말 시민들의 힐링 그리고 외부에서는 관광객들의 힐링 공간 그리고 뭐 주차장 공영 주차장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로시 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